자,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마감 상황 알아보셨고요. 특징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보죠. 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본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 고급 서비스 시장까지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 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이런 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엔 약세로 인해서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아시아 부유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쿄 중심 지역에 고급 주택을 사려는 움직임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나 대만, 중국계 30, 40대 투자가들이 이전에는 5천만 원대 그 임대 목적의 부동산 구입이 늘었는데요. 최근에는 1억 원대 이상의 고급 부동산 투자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디프레이션 탈출에 대한 기대로 땅값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 내 150개 지역 중에 한 3분의 1 이나 되는 지역에서 집값이 지금 오름세로 보여주고 있다 그럽니다. 특히 지금 부유층에 대한 소비들이 자산 효과로 인해서 크게 늘고 있는데요. 2,700만 원짜리 하는 외국제 스포츠카라든지 벤츠 자동차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고요. 백화점에서는 명품 브랜드, 수입 가구, 와인 같은 명품 코너 쪽에서 매출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소비세가 인상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사치품과 여행 같은 서비스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그 소비하려는 이런 심리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 사치품 소비에 맞춰서 새로운 기획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명품 쇼핑 여행이라든지 미각 여행 그리고 미용과 성형을 연계한 뷰티 여행 같은 아주 질 높은 상품을 좀 빨리 개발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쪽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2,300포인트가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네. 오늘 장에서는 좀 지지가 다시 한번 가능해질 걸로 보시나요? 지금 그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악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 확대나 연기금 증시 참여 같은 호재를 발표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기대에 못 미쳤고요. 또 여기에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통화 관리에 지금 들어갔는데요. 유동성 부족을 우려한 기관들의 주식 비중 축소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기가 조금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2월달 철강 생산량이 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과잉 생산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점도 증시의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은 약세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그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한 그 순환배가 예상이 됩니다. 뒤늦게 그 결정된 그 황하 7대 하천 종합 정비 계획을 비롯해서 내륙 지역의 지하 원전을 건설하는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클린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수리 등 그 공공 서비스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중국 이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각종 재테크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 재테크 상품의 금융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계속 끊이지 않게 터지고 있는데요. 작년 말 화시아은행이 그 상하이에서 판매하는 10% 이상의 수익률을 제시했던 자산관리 상품이 원금이라든지 이자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4대 국유 상업은행의 베이징 지점에서 신탁 상품 대리 판매가 잠정 중단됐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국 쪽에서는 자산관리 상품이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산관리 상품의 시장 규모가 무려 1,7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보험업의 그 자산 규모보다도 2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 대해서 이 자금을 불법 대출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화 자금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출이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상품의 만기 구조라든지 투자 상품의 만기 불일치에서 따른 그 미스매칭된 금융 위험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탁 상품을 통해서 조성된 자금이 토지 가격을 지금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은행은 이를 활용해서 찍기나 꺾기, 폭탄 돌려 같은 금융 행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200조에 달하는 또 신탁 자산 시장까지 그리고 또 성정부 투자 채권 시장까지 불똥이 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의 유동성 위험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위험도 지금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국에 진출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입니다.